네, 정치권의 공방은 이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동반 사퇴 문제로 옮겨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지키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를 뽑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오늘 재가동되는데요.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총장 징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제 이루어진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막말도 많이 내뱉는 것 같아요. 홍익표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게 뭐 찌질하다 이런 표현도 했고 또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에게 망나니 같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그런 막말까지 포함해서 서로 사퇴하라, 지키라 이런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다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이 저는 예상 바뀌었는데 네. 징계 처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사퇴가요? 사의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 좀 굉장히 예상 바뀌었어요. 대통령께서도 뭐 의외로 또 바로 그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이제 입장을 보였단 말이죠. 예. 그런 걸로 봐서 평소에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을 보면은 사퇴할 것 같지 않았었는데 사의 표명도 좀 뜻밖이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럼 대통령이 반려라든지 이런 이제 이미 메시지를 줬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지 2개월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 카드의 성격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은 뭐 당장 사의가 수리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여야가 뭐 아까 말씀처럼 극명하게 입장 차이가 있는 건 비단 이 사안뿐만 아니죠. 이 전반적인 이 사태 관련해 가지고 여야는 뭐 완전히 다른 입장이니까. 예. 근데 기본적으로 윤 총장은 뭐 사퇴하지 않을 거고요. 당장은 뭐 어제 다 접수시켰잖아요. 취소 소송도 네. 예. 그렇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지금 윤 총장이 당분간 사퇴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아마. 예. 그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은 청와대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기각된다면 윤 총장도 사실상 그 자리에서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다. 뭐 그게 기각될지 인용될지 뭐 이 문제도 이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여야의 공방보다도 이게 완전히 지금 이 사법이 정치화돼 버린 이 상황,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 건가를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교수님은 이제 어쨌든 지금 여야 공방은 거의 예견된 공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1950년대 대한민국에 온 미국의 외교관이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를 뭐라고 취각해서 얘기하냐면 예. 마치 회오리 정치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소용돌이 정치 같다. 네. 그러니까 한쪽을 향해서 그냥 뭐 확 직결해서 가는 그런 거를 1950년대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큰 소용돌이 속에서 혼돈과 분열의 정치, 그것도 지금 3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헌정사상 초유라는 단어는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 나왔으면 좋은데 예. 자꾸만 부정적인 면에서의 헌정사상 초유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또 대통령의 이런 제가 한 거를 지금 검찰총장이 행정소송을 하는 이 헌정사상 진짜 초유의 일이잖아. 예.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이 진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의 언어는 굉장히 정제돼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권에 나온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신민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보통 민주주의 얘기할 때는 시민이냐 신민이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뭐 대통령을 왕을 모시듯이 그냥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 성역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뭐 대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신민적 사고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있으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제 뭐
투쟁하고 뭐 나름대로 정부에 대해 잘못한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완급 조절을 해 나가면서 민생과 같이 끌고 나갈 것이냐라는 숙제를 저는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 총장에 대한 사안 못지않게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문 대통령이 숙고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수용 여부를 판단을 한다면 그 시기나 방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당장 사표 수위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1월 7일 날 올해 1월 7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취임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예. 아마 1년 정도는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수처 출범이 뭐 1년 다음 달 뭐 벽두로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장 후보가 뭐 오늘 내일 뭐 결정될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또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후임 장관이 임명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장관 후보자를 내정을 하고 인사청문회 거쳐야 된단 네. 말이죠. 그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때까지는 추미애 장관의 이른바 요즘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을 이제 좀 챙겨주고 모양새도 예. 갖춰주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장 사의 표명하자마자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수리하지는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실이 걸릴 것이다라고 시일이 걸린다는 게 말씀해 무슨 장시간의 시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잠깐의 그 여러 가지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일정상의? 당장 수리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네. 시간은 걸릴 네.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래서인지 후속 인선을 두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검찰 네. 출신의 인물들을 이제 장관에 기용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그렇게 예측도 하고 있고 근데 아마 중요한 과제에 대한 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마지막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보다도 더 강단 있는 사람을 쓸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윤석열 총장도 2개월 후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라는 거는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5달 동안에 또 다른 갈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저는 행정소송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고 하면 저는 윤 총장의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지금은 뭐 사퇴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이 봤을 때는 도저히 법원도 그걸 인정해버린다고 한다면 자기는 뭐 이 상황 속에서 사퇴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에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 만약에 이제 법원이 정말 그대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차기 법무부 장관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더욱더 강단 있는 사람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추측이 날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뭐 학자 출신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박상기 초대 뭐 법사 법무장관이라든지 조국 장관이라든지 근데 예. 장관 쪽에서 이제 임기 말이 되면 보통 이제 학계에 있는 분들보다는 아마도 그런 면으로 보면은 정치권에 있는 분이 아마 입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예.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총장이 어젯밤입니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또 징계처분 집행 정지 신청도 같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뭐 빨리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은 있지만 그 결과 예측보다는 그 전에 주목해 볼 게 청와대 측에서는 윤 총장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소송 당사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대통령은 아니다 이렇게 약간의 선을 긋는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바로 나는 대통령과 대결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인식이 많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결이라기보다는 예. 법적 절차에 따른 저는 쟁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그 취소 소송의 피고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 단지 지금 그 얘기했던 거는 그 이완 규 변호사가 예. 얘기했던 거는 네. 그러한 현재 이 구도로 볼 때 대통령이 바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결재를 했기 때문에 예. 재가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대통령이 피고일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정직, 면직, 해임 뭐 이러한 중징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그 대통령이 집행하는 걸로 돼 있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 지금 청와대에 계속 일관된 입장은 이 절차적 공정성에 따라서 장관이 제청했기 때문에 대통령 집행하는 거다. 검사징계법 23조에 의해서 예.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어쨌든 대통령이 어떤 재량권을 행사한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차원에서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한 거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정적 부담은 좀 덜겠다라는 생각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구도가 추 장관이 이미 사의 표명을 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처럼 빌 수 있는 소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게 적어도 확실한 법률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피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도는 뭐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단지 중요한 거는 어떠한 형태가 됐든 간에 대통령으로서는 결재한 사항에 대해서 윤 총장이 불복한 모양새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럼 김영준 교수께서는 그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이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윤 총장과 대통령에 대한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는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구도적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소송의 본질은 결국 이제 사법부가 행정부의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네. 그것을 자꾸만 개인 대 개인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실은 대통령의 결정은 언제든지 잘못되면 법원이 바꿀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대통령의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1월 27일 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반이민 정책이에요. 예. 중동에서 오는 7개 국가에 있는 분들은 90일간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부분에 대해 행정명령이 잘못됐다고 수를 거냐면 오히려 워싱턴 주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수를 겁니다. 예. 그래서 주 법원이 바로 행정명령 잘못됐다 취소하라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인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행정부가 과도하게 명령을 내린다든지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마지막 보루는 결국은 사법부가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만 우리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거를 뭐 추미애 대 뭐 윤석열, 예. 뭐 문재인 대통령 대 뭐 윤석열 이런 식으로 구도로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달 1일 날 행정소송에서 조미연 판사가 판결문을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요. 거기 판결문의 핵심이 뭐냐면 직무배제 효과는 예.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와 관련 포함해서 효과를 가져올 효력 정지를 긴급히 구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해야 된다. 이 말은 굉장히 윤 총장한테 유리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직무 배제만이 애가 결국 된 거잖아요. 정직 2개월이 되면 이것도 똑같이 나름대로 이 아주 시급함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부가 어떠한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봐야지 예. 이것을 저는 개인적인 충돌이라든지 자꾸만 이것을 무슨 뭐 어떠한 대통령의 명령에 대해서 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구도로 볼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징계 강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여론조사를 저희가 한번 봤더니요. 예. 국민의 절반가량의 징계 강도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강하다는 의견이 49.8%, 약하다는 의견이 34%거든요. 이런 여론은 저희가 어떻게 읽어봐야 할까요? 제법 차이가 좀 나는 거죠. 네. 저 정도면은.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예상들은 해임이나 면직 처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징계위의 입장은 그 이후에 입장이 나왔잖아요. 원래 해임이나 면직에 해당하는데 예. 이거 징계 사유들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징계위원들의.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임기제를 고려하고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정직을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임기제를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국민들은 지금 저 여론조사에 의하면 징계가 좀 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다 이게 이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 따라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징계 사유 6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른바 재판부 사찰이었어요. 그 이번에 나중에 이제 뭐 혐의가 있는 건 4개가 나왔잖아요. 그 채널A 감찰 수사 방해가 2개가 돼가지고 이제 정치적 중립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이제 10월 22일 날 지난 10월 22일 날 국감 때 퇴임 후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봉사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치 중립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선 주자 선호도에 1, 2위를 다투는데도 왜 정치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느냐. 이게 정치적 중립에 위반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징계위에서.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마 그러한 그러니까 법률적인 지식을 다 떠나서 징계 사유와 뭔가 그러한 것들이 썩 그 검찰총장으로서 잘한 행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네. 예. 국정감사 나 정치 안 합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그 아쉬움이 있다라는 게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업무를 배제하고 정직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예. 그건 좀 아쉬움이 있죠. 그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징계하고 총장을 배제하느냐? 그건 좀 무리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전 여론조사에 나타났다고 해요. 물론 이제 진보나 보수나 뭐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뭐 여론조사 원래 그런 거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숫자로 볼 때는 어쨌든 면직이나 해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징계 정도가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사유가 조금 과도하다, 무리다. 흔히 하는 말로 검찰총장을 여건이 어떤 여러 가지 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지난해 조국 사태부터 1년에 쭉 절차들이 있었어요. 예.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칼날을 들이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추미애 장관이 과도하게 수사지휘권을 2번이나 행사하고 전방위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징계처로 나타난 것이고 예. 사유를 보니까 꼭 감찰, 재판부 사찰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 위반, 예. 뭐 채널A 감찰 수사 방해까지 4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가 무리하다라는 생각들이 저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그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올라가요. 이번에 보니까요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를 보니까 물론 3명이 다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3분이.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고요. 이낙연 대표가 18%,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단 15%로 이제 1, 2, 3위가 저렇게 물론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 저 지금 적합도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적합도는 4개 여론조사가 한 건데요. 네. 실제로 보면 이재명 지사는 1%포인트가 올라갔고 예.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1%포인트가 낮아졌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은 4%포인트가 올라간 거로 네.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조금 이제 하향적인 거고 윤 총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상강구도로 일어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강도 얘기했을 때 그 리얼미터 조사가 약간 그 한계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조사 시점이 12월 16일입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결재를 낸 게 12월 16일 날 오후 아닌가요? 그럼 그 짧은 시간 내에 여론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여론이 한번 완전하게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지적을 예.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결국은 그거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대립되는 거로 가는 거예요. 예. 서로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저 조사 결과를 보니까 30대 층에서 가장 높게 나왔어요. 강하다는 게 57.6%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30대라는 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여당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대통령 성향, 지지 성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57.6%를 가장 높았을까? 결국은 뭐냐면 30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공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런 결과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거와 마치 투쟁하고 저항하고 하니까 우리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저항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결국은 이것은 윤석열 총장의 정적 맷집을 키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지금 이낙연 대표는 계속해서 정부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이 이제 적합도 조사를 보다 보면은 저렇게 어떤 경우에는 문준석 총장이 1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지금 뭐 3위로 나왔지만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오질 않아요. 예.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주관적으로 자기가 신념과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설 거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저 조사 결과는 변화가 올 수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징계 수위 분석, 지지율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